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괜히 남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핀잔 들으면 어떡해. 어느 순간 멍청이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똥이랑 섞이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똥이 나를 대표하더라고. 똥이 내 머리 위에 있어. 안녕하세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저번 주 주말에 테니스를 치고 어르신 한 분을 태워다 드릴 일이 있었어요. 뭐 진짜 한 60은 훌쩍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늘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테니스만 쳐가지고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니어 클럽 얘기가 나왔어요. 시니어 클럽이라고 좀 진짜 한 60세,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또 테니스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그 테니스 클럽에 또래들이 되게 많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은퇴하고 테니스 치는 게 직업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뒤이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클럽에는 자기 또래가 많지도 않고 자주 나오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랑 치는 거 좋은데요. 하니까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는 노인네들 오면 같이 치기 싫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대화를 해본 적도 사실 손에 꼽아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좀 젊은 애가 싫어 이게 아니라 노인네들이랑 젊은 애들 대화해봤자 뭐해 약간 이런 느낌? 괜히 자기가 패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꼰대 같은 소리도 안 하셨고 운동할 때도 테니스가 이게 복식으로 치다 보면 파트너한테 서운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정말 허허 웃으면서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가 있는데 원래회 때도 이분이 거의 안 오셨어. 자기랑 같은 짝이 되면 그 사람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뛸 수가 없으니까 이기기가 힘드니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원래는 못 오겠다는 거야. 미안해서. 근데 이걸 듣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클럽에 안 그런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다 그분 같은 거 아니거든요. 원래 와서 들어와서 치다가 그냥 자기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일 있다고 그냥 집에 중간에 가버리고 아니면 갑자기 자기 뭐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순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분도 있어. 악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건 아니.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시대 꼰대 노인네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오시고 클럽에 살아 거의. 예. 클럽에 살아요 오셔서. 그래서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드린 어르신이랑 되게 비교가 되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좀 보이는 거야 한국 사회의 모습이. 지금 막 우리나라는 혐오의 시대죠. 노인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586 혐오, 60 혐오. 이게 서로가 서로를 혐오만 하고 있어. 근데 그 혐오가 누구를 향한 혐오인가? 우리는 자기 입속만 챙기고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려는 노인을 싫어해요. 모두가 싫어하지. 근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노인은 싫어. 책임은 다하지 않고 때만 쓰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2030이 싫어요. 나도 30인데 그런 애들 싫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로만 스윗한 척하고 정의를 말로만 외치면서 정작 나오는 행동이나 결과물이 이기적인 그 자체인 586 세대가 싫어. 근데 4050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어디를 향한 혐오인가? 어느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를 혐오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게 그 전체가 전체를 혐오한다는 걸까? 우리는 어쩌면 뭐 노인 혐오,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 세대 자체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켜준 적이 없는데 그 세대를 대표하게 돼 버린 무례하고 교활한 그 타겟을 싫어하는 걸까? 아마 그 타겟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시켜준 적도 없는데 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대표가 돼 버리고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신남성 연대 같은 사람들이 남성의 대표가 돼 버리고 왜 완전 꼬장 부리는 꼰대 같은 노인들이 노인의 대표가 돼 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586 세대가 왜 그 세대의 대표가 돼 버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대표가 아닌 이들을 혐오하고 싸우고 하느라 계속 나라가 헛방질 치면서 공회전하고 있는 기분인 거야. 그냥 한국 사회의 미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 보면 뭘 모르면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밥만 간다. 멍청한 소리를 네가 할 수도 있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조심히 해라. 예전부터 있던 말들이잖아요. 싸우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어떠한 집단이 굉장히 망가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의사결정 기구가 있잖아요. 학생들이면 학생회가 있을 거고 뭐 임원이면 임원회가 있을 거고 다수는 조용해. 그냥 평범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해. 근데 한두 명 있어요 꼭. 멍청한 소리를 멍청한지도 모르고 무례한 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잘 말리질 못해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싸웠다가 내 논리가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을 어쩌다 보니 대표하게 되고 그런 사람 의견에 끌려다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침몰해. 망해. 끝나. 한국 사회를 보고 많은 공동체들을 보니까 자신이 멍청한 줄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세대를 대표하게 되고 어찌 됐든 소리만 내면 내가 멍청한 소리든 무슨 소리든 시끄러운 소리든 소리만 내서 내가 관심만 받을 수 있으면 어찌 됐든 대표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그런 교활한 인간들이 세대를 대표하게 돼 버린 거야. 이렇게 돼 버렸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서로 섀도우 복싱만 하고 있는 기분이지? '왜 진짜 본질적인 건 건드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내뱉지 못해. 왜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린 배워왔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발언을 꺼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먼저 두들겨 맞아.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세대 갈등에 대해서. 근데 본질적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래를 바라보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한쪽은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본질적 논의는 어느 한쪽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감성보다는 이성을 의지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써 논리란 것을 서로서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야. 쌓는 젠가 같은 거야. 아무리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반대 입장에서 한 칸 한 칸 쌓여서 논리를 기반으로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돼, 이상적인 거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노인들을 향한 복지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게 맞나요? 그거는 너무 무의미하게 돈만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 이쪽에서 "너 이 새끼는 노인 혐오를 하는구나."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군 가산점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반대로 봤을 때 여성 할당제나 이제 육아에 대한 배려나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뭔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논의란 거는 어떤 게 과하게 좋다. 이거를 그럼 깎아내야 된다. 어떤 건 좀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 누군가 한쪽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하게 만들면 혐오하는 인간이 돼 버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 가만히 있어. 왜? 착해. 다 착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여성 좋지. 노인 좋지. 장애인 좋지. 남성 좋지. 어린아이 좋지. 출산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다 잘 살자. 결국 다들 되새기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괜히 남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내 논리에 부실함이 드러나서 핀잔 들으면 어떡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체화된 이 습관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멍청이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멍청한지도 모르고 멍청한 소리를 꽥꽥 뱉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돼 버리고 있고 또 논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이 그냥 우기기만 하면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 버리고 있어. 뭐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지금 세상에 나오는 주도적인 얘기는 둘 중 하나인 거야. 모두에게 좋은 멍청하고 달콤한 소리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꽥꽥거려서 그 사람들이 받아낸 이득권들. 세상이 이런 식으로 꽥꽥거리는 애들이 받는 기득권들이 막 합쳐지고 그리고 멍청한 소리인지도 알면서도 꽥꽥거리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의 소리가 합쳐져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아니면 여러 조직들이 가고 있으면 제가 뭐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근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인 걸까?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놈들이 소리를 계속 내서 문제인 걸까? 저는 근데 이게 반대인 것 같아. 너무 덜 시끄러워서 문제인 것 같아. 소리를 내는 그 멍청한 애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양심이 없으면 시끄러운 거야. 대부분의 부모들은 진상 부모가 아니야. 근데 진상 부모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눈에 띄지. 대부분의 부모는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눈에 띄어. 이제 그들이 눈에 안 띄는 순간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는 순간이죠. 예를 들어서 막 "와 스승을 공경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사회가 잘못돼 버린 건데, 멍청한 애들이 멍청하고 나쁘고 무례하고 교활한 인간들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속화돼서 가고 있지?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입을 닫고 있어. 너무 입을 닫고 있어. 이거 회의 같은 거 들어가 보면요, 막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개 멍청한 소리를 막 쏟아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쏟아내. 한 6 명이 하는 회의야. 그럼 어영부영 마무리돼. 나와서 한 2-3 명한테 물어봐. "아 저거에 진짜 동의를 해요?" 동의 안 한대 다. 근데 다들 "아이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근데 슬슬 많이들 깨닫고 있죠. 저러다 말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한국인들은 너무 착해요. 더럽게 착하고 교양 있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교활하고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세상이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천국도 아니니까 모든 리더가 선한 사람이 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좀 심해. 지금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무기력에 빠져버린 것 같아 다들. '아 원래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최근에 미국에 가 있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미국 가서 제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노인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평소에 진짜 나이스해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평화의 사도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분들도 선을 넘으면 할 말은 하더라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예의 없는 짓을 하면 할 말은 하던데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라도 말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 왜 우리는 할 말을 못하는 것이 미덕이 돼 버렸지? 우리나라를 선진국 초입까지 올리는 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그거긴 했어. 체면과 눈치. 체면이 있지. 어디 저런 저급한 애들 싸우는데 끼나. 이런 민감한 문제에 어딜 끼나 체면이 있지. 가만히 있자. 야 눈치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야 눈치 있으면 가만히 있어." 물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꽤 있지만 우린 너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눈치 보며 체면 차리며 옆 사람들 눈치 보며 공동체 눈치 보며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으쌰으쌰 이래야지.'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단합도 난 다 체면과 눈치 때문에 벌어진 긍정적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 체면과 눈치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어. 눈치 보느라 해야 할 걸 못하고 눈치 보느라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도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더 가속화되면서 가고, 아 체면이 있으니까 저런 저급한 대화엔 끼지 않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는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시끄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시끄러워졌으면 좋겠어.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조직들이 더 시끄러워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똥이랑 섞이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똥이 나를 대표하더라고. 똥이 내 머리 위에 있어. 이건 아니지 않나요? 테니스 클럽 어르신을 집에 데려다 드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이야기 나눠 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